안녕하십니까. 드러머 팀 발표를 맡은 이종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조는 3D 드럼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랜덤으로 생성되는 노트를 치면서 연주하는 게임입니다. 만약 5개의 노트를 놓친다면 게임 오버가 되게 되고, 놓치지 않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연주를 하게 되면 클리어가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NPC 애니메이션, 맵, 드럼 및 게임, 그리고 기타 작업 등으로 분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C 애니메이터 설정입니다. 저희는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선택한 모델을 믹사모의 애니메이션을 실행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동작만 반복하여 수행할 경우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2~3개의 애니메이션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애니메이터를 게임 오브젝트에 넣어줌으로써 각각의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테리얼을 바꾸어가며 하나의 모델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각각의 캐릭터들에게 다른 애니메이터를 추가하여 NPC들의 다양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맵 제작 부분입니다. 맵 또한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있는 맵을 임포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PC 환경이 아닌 VR 기기에서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교체가 필요하였고, 이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매테리얼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테리얼을 저희 맵에 맞도록 수정하여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럼 및 XR 게임 부분입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되는 드럼과 스틱의 콜라이더를 적용하여 이를 스틱을 통해 드럼을 쳤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세팅하였고, 의자의 버튼을 클릭하면 의자 위로 몸이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의자에 올려져 있는 스틱을 집어 직접 연주하는 방식이었으나 진행되는 동안 계속 스틱을 쥐고 있어야 하고 놓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의자에 앉았을 때 손에 스틱이 생성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게임 매니저를 통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통제하였고, 사운드 매니저, 스포너, UI 매니저와 같은 역할에 맞도록 코드를 분배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포너는 각 스폰 포인트에 노트들을 랜덤하게 생성하게 하는데, 노트가 생성된 드럼을 스틱을 이용하여 쳤을 경우 노트는 사라지게 되고 콤보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를 용도에 맞춰 하이라키를 나누어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으로는 개발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과 악기 부분입니다. 믹사모에서 베이스 치는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모델에 적용하였는데 모델에는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에셋에서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붙였을 때에는 베이스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손에다가 베이스를 붙였더니 처음에는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간중간 몸을 뚫고 들어가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손목의 방향이 과하게 꺾이게 될 경우 베이스의 각도가 너무 많이 꺾여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기 위해 베이스 객체를 여기저기 옮겨가며 테스트한 결과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스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NPC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타 2개, 베이스 1개, 건반 하나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위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아바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시 VR 기기를 착용한 사람이 실제로 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당한 위치를 골라 플레이어의 위치를 트랜스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트랜스폼 했을 경우 왼쪽의 그림처럼 하늘에 붕 떠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객체들을 분석해본 결과 메인 카메라의 높이만큼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메인 카메라의 높이만큼 빼주었으나 이번에는 의자의 위치가 아닌 스폰 위치로 캐릭터가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메인 카메라의 높이가 아닌 XR 오리진과 카메라 간의 오프셋만큼 원하는 위치에서 빼주었고 이를 통해 오른쪽 그림처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트입니다. 리듬 게임의 특성상 박자에 맞춰 노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곡의 BPM에 맞게 노트가 나오도록 타이머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아직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이미 노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노트를 쳐야 하는 타이밍인데 그때서야 노트가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고 지연 시간을 줘서 첫 비트가 나올 때 노트를 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노래가 끝났을 때에는 더 이상 노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엔드 노트를 지정하여 더 이상 노트가 출력되지 않도록 하였고 타이머도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타이어가 클리어 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아까 들었던 것처럼 환호성이 울려 퍼지며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리듬 게임의 경우 쳐야 하는 노트들이 여러 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게임의 경우 드럼 위에 노트가 생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개의 노트가 생기게 된다면 드럼을 한 번 쳤지만 중복으로 노트가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방지하고자 노트의 유지 시간을 짧게 하여 하나씩 노트를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트가 유지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 노트를 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동작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저희처럼 눈으로 보고 직접 팔을 휘둘러 노트를 가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트 유지 시간은 그대로 두되 기존에 생성된 위치에는 노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드럼을 쳤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럼을 스틱으로 쳤을 경우 사운드가 재생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드럼 오디오 클립을 받아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 실제와 똑같은 클립을 넣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소리가 작게 출력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와 같은 소리를 고집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소리를 넣어서 드럼을 쳤을 경우에 타격감이 더 느껴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는 유니티를 사용하여 게임 개발을 진행하였고 애니메이션의 경우 믹사모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크립팅에는 C샵을 사용하였고 VS 코드를 사용하여 에디팅하였습니다. VR 기기로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용하였고
PC에 오큘러스 링크 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빌드 없이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유니티 주요 기술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팅, 로코모션 시스템, 게임 매니저, 스테이트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팅입니다. 오브젝트 디텍팅은 게임 내 객체들 간의 충돌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콜라이더 디텍팅, 트리거 디텍팅, 레이캐스트의 방법이 있으며 텔레포테이션과 UI 선택에는 레이캐스트를, 드럼을 치는 것과 같은 행동에는 트리거 디텍팅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코모션 시스템입니다. 로코모션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바라보는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치 이동의 경우 컨티뉴어스 무브와 텔레포테이션이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무브의 경우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연속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텔레포테이션은 레이캐스트를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한 번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컨티뉴어스 무브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지만 저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고 3D 멀미를 완화하기 위해서 텔레포테이션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을 회전하는 방식에는 스냅과 컨티뉴어스 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연속적으로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과 아니면은 정해둔 각도만큼 일정 각도씩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스냅 방식은 원하는 만큼 각도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컨티뉴어스 턴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 매니저입니다. 게임 매니저의 경우 유니티의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되는 스크립팅 기법입니다. 게임 매니저라는 객체를 한번 인스턴스한 뒤 장면이 전환될 때에도 계속 유지시켜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게임 매니저를 통해 장면의 전체적인 기능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사운드 매니저, 스포너, UI 매니저와 같이 역할을 배분하여 코드의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임 매니저에는 게임 모드라고 하는 상태값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 상태값에 따라 코드가 다르게 실행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태값에 따라서 진행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스테이트 패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게임 모드 값에 따라 워칭, 스탠바이, 플레잉 모드로 나누었고, 게임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플레잉이 되고 의자에 앉거나 게임이 종료됐을 때 스탠바이 형식이 되는 듯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드러머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